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2026년 1월 4일자 강연록인데요. 2026년 한국사회 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이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스케일이 정말 엄청납니다. 사회부모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국 사회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과제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 와, 정말 담대한 목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아주 독특한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사회적 정체성을 연구원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강연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파격적인 제안들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논의의 출발점, 핵심 개념이 바로 사회부모입니다. 자료에서는 인류 평화를 위해 이 사회부모가 대한민국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회부모라니,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연의 논리는 아주 독특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한국인을 인류의 뿌리 민족이다. 또 하늘의 자손, 즉 천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천손이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 지점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데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다기보다는요. 뭐랄까 강연자가 청중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감, 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강력한 서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본래 홍익인간의 뜻을 품은 민족이었으니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왔다. 이런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위대한 민족이었다라는 자긍심을 먼저 심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 이제 인류 전체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책임감 있는 역할이 바로 사회 부모인 거고요. 그렇죠. 내 가정, 내 자식만 챙기는 가정 부모의 삶에서 한 단계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성숙한 존재. 그게 바로 사회 부모라는 거죠.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회 부모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걸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꼽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사실 OECD 자살률 1위,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현실적인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구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하필 이렇게 극단적인 목표를 내세웠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거죠. 이걸 해내면 다른 사회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쐐기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치형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쐐기돌 하나만 딱 박으면 전체가 안정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사회에서 가장 근원적인 고통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동력으로 사회 전체를 바꿔나가겠다. 정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이 자료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뿌리 민족인 한국이 성공하면 그 성공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다. 그래서 인류 자살 제로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예측을 해요. 인류 자살 제로 사업. 네, 여기서도 한국인이 일당백의 에너지를 가졌다. 이런 식의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성공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굉장히 거시적인 비전이죠. 비전은 정말 원대한데 듣다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좋은 이야기지만 자칫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위험도 크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 네, 바로 여기서 아주 의외이면서도 현실적인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바로 월 회비 3만 원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부터 모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이런 사회운동은 누구나 참여하세요 하면서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마련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오히려 월 3만 원, 이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일종의 약속 이행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지불했을 때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깊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회비가 이 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 책임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참여자 스스로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다. 바로 그겁니다. 대중적 확산보다는 핵심 그룹의 결속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규모를 키우기보다 이 운동의 순수성과 목적의식을 지킬 수 있는 소수의 핵심 인원부터 단단하게 시작하겠다는 의도죠. 그렇게 모인 사회 부모들이 3년 안에 전 지구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연의 가장 독창적이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개혁을 가능하게 할 근본적인 변화로 호칭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 서로를 연구원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네.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좀 어색하고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화 연구원님, 대표 연구원님,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의 논리 속에서 이 연구원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 이상입니다. 거의 혁명적인 의미를 가져요. 자료에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노동자로 있을 때는 지혜다 0.1mm도 안 나온다. 0.1mm도 안 나온다. 네. 물론 이건 노동자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노동자라는 정체성에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수사적 표현인 거죠. 노동자라는 정체성의 한계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냥 월급 받고 주어진 일만 하면 돼. 이런 수동적 실행의 사고방식에 갇히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를 연구원으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일터는 연구소가 되고요.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현상은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고객 동선 및 만족도 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죠.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 이걸 관찰하고 분석하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에 대한 태도 자체가 수동적인 수행에서 능동적인 탐구로 바뀌는 거군요. 네, 인식이 대전환이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류 연구소가 되고 5천만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자는 겁니다. 와, 청소하는 분은 도시 환경과 위생을 연구하고 버스기사님은 대중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연구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이런 인식의 전환이 모일 때 비로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집단적 지혜가 발현될 수 있다. 이게 이 강연의 핵심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근데 이런 인식의 전환을 실생활에서 꾸준히 이어가려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사회연구원 또는 사회부모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명함이요? 네, 심지어 배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라고까지 권장해요. 하하, 정말 철저하네요. 일종의 자기 암시이자 공개선언인 셈이죠. 나는 이제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죠. 자료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지금이 그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아, 님이라고 불러주면서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형태가 본질을 만든다, 이런 생각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겉도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연구원이라는 역할을 계속 연기하고 수행하다 보면 정말로 생각과 행동이 그 역할에 맞춰 변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군요. 네, 개인의 정체성을 바꾸는 뭐랄까 수행적 접근법인 셈이죠.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주체다. 이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개혁이자 사회 전체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이 자료, 사회 부모라는 거대한 이상을 제시하고요.
그 실현을 위해 자살제로라는 극적인 목표를 던진 뒤에 최종적으로는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 이걸 통해 개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아주 독특한 사회개혁론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논리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고통, 인류의 미래를 나의 과제로 끌어안는 사회 부모가 되는 것.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연구원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개혁의 알파자 오메가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강연의 제안처럼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해서 혹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속으로든 실제로든 연구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끝날까요? 아니면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균열과 변화가 시작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